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코리아 기술지원부 이정건 과장입니다. 그럼 이번 동영상 강의 내용은 3D 퀵프레스 교육인데요. 교육 전에 3D 퀵프레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강의를 진행한 이정건 과장이라 하고요. 현업에서 2D 금형 설계를 하다가 3D 퀵프레스라는 3차원 금형 설계 솔루션을 좋은 기회에 알게 되어 프로젝트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D 퀵프레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D 퀵프레스란 프로그램은 솔리드웍스에 완벽히 통합된 3D 프레스 금형 설계 솔루션입니다. 이처럼 솔리드웍스 기반에서 프레스 금형 설계에 적합한 3D 퀵프레스 솔루션을 사용하여 최적의 3차원 프레스 금형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퀵프레스 금형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전개, 두 번째 공정 설계, 세 번째 펀치 생성, 네 번째 다이 생성, 다섯 번째 2D 도면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3D 퀵프레스의 장점으로는 스텝, IGS, 파라솔리드 등 3D 호환 파일도 강력한 전개 기능으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쉬운 2열 배열과 공정 배치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라이브러리 구축만으로 펀치와 다이세트 및 클리어런스 등 가공에 필요한 2D 도면까지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 목차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고요.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1장과 2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3D 퀵프레스 매뉴얼을 이용해서 저희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3D 퀵프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환경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PDF는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자의 지금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흐름은 기존 솔리드웍스 3D 모델링을 이용하여 3D 퀵프레스 전개 스트림 레이아웃을 생성 후 이를 이용해서 펀치 어셈블리나 다이 세트 어셈블리를 솔리드웍스 형상으로 변환되면서 솔리드웍스 모델링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디자인 트리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디자인 트리 같은 경우는 기존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와 거의 흡사하게 되어서 설계자들이 손쉽고 간단하게 따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림 레이아웃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피처 히스토리들이 솔리드웍스 공정에 맞게끔 배열되는 이런 히스토리 과정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저희 3D 퀵프레스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인 판금류 제품들을 저희 3D 퀵프레스를 이용해서 전개 피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설계하기 전에 레이아웃을 짜는 준비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아웃이 완료가 된 후에 공정에 맞게끔 파라미터 값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정 설계를 위한 배치, 그래서 노칭이나 피어싱, 밴딩을 배치하실 수 있는 스트림 레이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섯 번째는 펀치 공정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는 다이셋, 이 펀치 공정에서는 부품들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셋,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공에 필요한 2D 도면까지 워크플로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워크플로우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전개를 이용해서 스트림 레이아웃 공정을 짜실 수도 있지만 지금 15페이지를 보시는 것처럼 수압 파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솔리드웍스의 다른 파트들 형상을 이용해서 그 형상을 스트림 레이아웃에 삽입하는 수압 파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3D 퀵프레스는 프로 금형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지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단벌인 경우, 즉 솔리드웍스의 공면을 이용해서 다이의 패드와 펀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2장인 전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따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에 보시면은 17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이제 2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자동 전개에서부터 반자동 전개, 그 다음에 동일한 티가 있지 않은 형상들, 그 다음에 3D 퀵폼, 그 다음에 딥드로잉, 그래서 스텝 파일 불러오는 기능까지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배울 내용들은 지금 다이 설계에서 중요한 측면 중인 그 전개를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D 퀵프레스는 간단한 판금 부품이나 아니면 스탬프 형상들의 전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자동 전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동 전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선이 그냥 밴딩, 그 다음에 렌싱, 버링, 그 다음에 컴파운드 밴딩이나 아니면 엠보 이런 형상들은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좀 설계자들이 손쉽게 자동 전개를 이루어질 수 있는 형상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설계자들이 임의적으로 이제 그 사용자 정의에 맞게끔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UR 밴딩이나 아니면은 그 구셋,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 피처, 그 다음에 폼, 그 다음에 버링 이런 홀 크러스트, 그 다음에 형상이 두 번 꺾여 있는 형상들을 재지정해서 사용자 정의에 맞춰서 전개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2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제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공되는 CD 안에 트레이닝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파일 안에 언폴딩 안에서 유저 UAR 피처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CD 안에 지금 트레이닝 파일 안에 이렇게 언폴딩 파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파일들이 다 이제 제공되는 책 안에 있는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 하나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전개를 피기 위해서 지금 우선은 이 언폴드 파트를 진행을 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먼저 저희 솔리드웍스 환경적인 걸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D 퀵프레스는 솔리드웍스 안에 완벽하게 에딘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커맨드 매니저 창도 지금 이렇게 3D 퀵프레스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에 필요한 기능들과 그 다음에 스트립, 그 다음에 펀치, 그 다음에 다이셋에 필요한 기능들이 이렇게 가이드 메뉴식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자들이 좀 손쉽고 따라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전개를 저희가 피기 위해서 언폴드 파트라는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폴드 파트를 클릭을 하는가 동시에 이제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설정 창에 픽스페이스 요 선택해 줘야 되는 면은 어떤 면이냐면은 그 다이면 위에 얹어지는 제품의 바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면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과 동시에 T 값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맞는 재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재질 데이터베이스는 3D 퀵프레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재질이고요. 그리고 회사 규격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해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라미터 값, 밴딩 파라미터 값에서 밴딩에 대해서 연신율을 그 33%를 줄 건지 퍼센테이지로 재지정하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밴딩의 허용값을 이용해서 밴딩 얼라운스에서 내측서부터 몇 미리 띄어서 플랜지를 생성을 할 건지 아니면 시스템 K 값을 두고 3D 퀵프레스에서 이 밴딩의 내측과 알곽과 그 다음에 또한 그 각도에 대해서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값이 이 시스템 K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먼저 제가 기본적인 K 팩터 값 그냥 33%를 두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3D 퀵프레스에서는 이 밴딩과 포밍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밴딩에 대해서는 각각의 T 값과 내측의 R 값과 또한 이제 각도에 대해서 팩터 값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팩터 값들도 설계자가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시 재수정해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들이 얼마만큼 잘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개를 피기 위해서는 이 시트 메타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그 전개를 피겠다, 전체적으로 전개를 피겠다, 아니면은 접겠다라는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원하는 선택을 이용을 해서 눌러주시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전개가 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폴드에서 접겠다라는 기능을 위해서 접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전개를 폈는데 지금 이 피고 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밴딩들이 각각의 밴딩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픽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밴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왼쪽에 피처 트리에 자동으로 어떤 밴딩인지라는 히스토리 이제 항목을 피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자들은 이런 각각의 밴딩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뭉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22페이지에서는 제가 이제 이 항목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UAR이라고 지정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AR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설계자들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요 이제 버링이나 재지정되지 않았던 밴딩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홀 크러스트들을 재지정해 사용자 정의에 맞게끔 재지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밴딩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피처를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누르게 되면 이거에 대한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진행할 거는 밴딩이죠. 그래서 UAR 밴드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제가 동일하게 이 R 값을 선택해 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있는 R 값과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이 R 값, 요 양쪽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과 뒤쪽을 다 선택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R 값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 그 정확한 파라미터 값을 산출해 주기 위해 이 파라미터 값을 누르시게 되면 이 R에 대한 정보들이 산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해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각각의 밴딩이 피처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묶음으로 그룹핑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밴딩이 지금 UAR 밴드로 하나 통짜로 묶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전개를 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챔퍼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챔퍼 구간을 지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왼쪽에는 코인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챔퍼 구간도 설계자에 맞게끔 재사용 정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UAR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의 피처를 추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제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챔퍼나 아니면 코인이라는 항목이 없으실 텐데 이런 부분은 UAR 폼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AR 폼이라고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윗면과 바닥면을 동시에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폼이라고 챔퍼를 피처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전체 전개를 피겠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챔퍼 구간이 펴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접었다 폈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버링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링이 하기 위해서는 피어싱이 사전에 피어싱이 뚫려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개를 폈을 때 이 피어싱이 생성돼 있지 않았던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UAR이라는 사용자 정의 전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은 이런 전조 피어싱도 재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AR 항목 그 사용자 정의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하나의 피처를 추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버링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익스트루드라는 항목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하고 제가 요 안에 있는 R 값들을 선택해 주시면, 지금 이 R 값이 요 안에 있는 형상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외곽에 있는 이제 돌출되어 있는 요 형상을 세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안에 있는 내측에 있는 T 값으로 되어 있는 요 라운드는 면은 선택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면을 제외한 안에 버링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버링을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또 요 반대쪽에 있는 요 버링도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피처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피처에서는 다중적으로 선택하실 수 없고요. 하나하나에 맞게끔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나를 추가를 해서요. 왼쪽 반대편에 요 형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면에 있는 요 면을 파란색을 선택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맞게끔 외측, 내측, 그 다음에 전조 피어싱이라고 7.5mm라고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제가 앞전에 요 형상은 파라미터 값을 계산을 안 했었죠. 그래서 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시 요 라운드 익스트루드라는 요 3번 항목을 선택을 하고 계산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재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버링을 사용자 정의에 맞춰서 재지정을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하는과 동시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전조 피어싱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접혔을 때, 그 다음 다시 폈을 때에 대한 전조 피어싱을 재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운드 익스트루 이런 항목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전조 피어싱을 재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버링을 다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6페이지에 있는 이런 이제 보강대나 이런 코킹, 제가 한번 다시 접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코킹이나 이제 보강대 이런 형상들을 만든 것들을 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용자 정의에 맞춰서 UAR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피처를 또 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코킹 같은 것들은 요 구셋이라는 항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셋을 사용하는데 이제 제가 형상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형상을 이렇게 다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자동 선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형상을 선택을 하고 외측에 있는 형상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에 있는 바운드리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이 구셋을 포함한 외곽에 있는 면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구셋을 요 코킹을 포함한 바운더리 겉에 있는 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자동 선택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안에 있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한쪽 면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형상도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파란색
면과 그 다음에 분홍색 이 창에서 선택 도구에서 외곽을 포함을 하고 있는 면들을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동 선택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은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완료가 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재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 이제 코킹 제품들이 이렇게 제가 전개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전개를 피게 되면 이렇게 지금 형상이 펴진 형태대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 안에 있는 형상들도 한번 똑같이 구셋이라는 항목 피처를 이용해서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AR이라는 항목에 들어와서 똑같이 제가 피처를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셋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요 형상 그 코킹에 대한 형상을 파란색 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선택 항목에서 선택을 한 후에 외곽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요 면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는 면들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완료된 후 자동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안에 있는 형상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개가 지금 안에 있는 게 해결이 됨으로써 지금 밴딩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전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개가 다 완료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전개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체크를 한 상태에서 선택을 한 후에 다시 이제 시트 메타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체크되어 있는 항목 상태에서 제가 전개를 피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드에서 접는 과정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7페이지에 있는 이제 기능을 따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폼을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폼이 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전개를 폈을 때 외곽에 있는 라인과 동일하지 않겠죠. 그래서 외곽에 있는 라인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대로 내가 만들고 싶을 때에 이런 이제 유저 디파인이라는 피처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우선 요 UAR 피처로 지정한 이 형상을 이제 숨겨서 내가 원하는 서페이스대로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시트 메타 오브젝트에서 똑같이 UAR이라는 항목 사용자 정의에 들어와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요 애드를 또 추가를 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은 이제 구셋 말고 이제 그 유저 디파인 피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디파인 피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선택을 하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저 디파인 피처라는 제가 타입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엠보 형상들을 다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엠보 형상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로 지금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은 사용자 정의에 맞춰서 색깔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색깔과 틀릴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면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녹색 면을 선택을 하고 이런 3D QP 언폴딩 파트라는 이 항목의 커맨드 매니저의 창등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Select Face of the Same Color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제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그룹핑으로 같은 색깔에 대해서 그룹핑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챔퍼에 대해서도 녹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그룹은 이쪽 면과 반대편 면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3번이 바깥에 그 다음에 4번이 안쪽이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다중적으로 선택을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 항목으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선택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그 선택이 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 유저 디파인이라고 되어 있고 녹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요 물음표가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제가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성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성형 바로 전인 형상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유저 디파인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정의에 선택된 항목들이 서페이스 면들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자들은 이런 서페이스 면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게 뭐 윗면이다, 이게 뭐 다이면이다, 바닥면이다 라고 선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페이스 면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서페이스 면은 지금 커맨드 매니저 창에서 지금 보시는 건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넘어와서 공면에 있는 걸 확장을 해서 지금 서페이스 플랜 19번과 이걸 이용해서 옵셋한 요 두 가지를 항목을 제가 숨긴 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서페이스면을 이용을 해서 이 라인들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설계자의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재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런 솔리드웍스 3D 퀵프레스 피처 매니저 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솔리드웍스에 있는 서페이스 면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웍스에 있는 서페이스 면을 프레스에 이게 윗면이고 바닥면이다 라는 거를 재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스텝 0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세트 페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페이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동일한 색깔의 면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홍색이고 밑에 게 파란색 같은 면에 있는 위치한 면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텝 0에서 전개, 최종 전개장 라인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최종 성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블랭킹이었을 때 라고 이렇게 재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트 액티베이트라고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능은 언폴드 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드 접었을 때 지금 화살표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폈을 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인 이제 페이지 29페이지에 이제 자동 전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언폴드 파트에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폴드 1번이란 폴더 안에 있는 파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T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단 블록이 즉 이제 파라솔리드나 아니면은 이제 스텝 파일, IGS 이런 공유 포맷들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서페이스 면들이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리드웍스에서 진단을 불러와서 이렇게 면들을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모든 면을 수정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면들을 수정해서 불러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오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제품을 불러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요 표시 형태를 지금 모서리 표시 음영을 선택을 해서 좀 외곽 라인을 좀 하이라이트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을 불러왔는데 지금 이제 그 스텝 파일이나 파라솔리드, IGS 이런 공용 포맷을 주로 받으시면은 그 컨트롤 1번을 눌렀을 때 정면이 이렇게 뷰가 틀어져서 오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틀어진 뷰들도 그 3D 퀵프레스에서는 원하는 뷰대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뷰 방향을 컨트롤 1번서부터 컨트롤 7번까지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맨드 매니저 창 안에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3D 퀵 프레스 스탠다드 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이 항목을 꺼내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스 뷰에 맞게끔 3D 퀵 프레스는 뷰를 다시 한번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윗면, 정면, 그 다음에 뒷면,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앞에서 보는 이건 윗면이었죠. 그래서 아랫면, 정면, 그 다음에 뒷면, 그 다음에 우측면, 이제 측면, 그 다음에 요 이제 틀어서 보는 등각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뷰들도 이제 프레스에 맞게끔 뷰들이 이제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닫았다가 다시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정면을 이렇게 보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29페이지에 보시면은 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재지정하는 기능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이 뷰를 어떻게 바꾸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좌표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피처에 들어간 솔리드웍스의 피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좌표계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확장하시게 되면 좌표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좌표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기준 중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축이 필요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들은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그 스케치를 참고해서 축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스케치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 바닥면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하나 이제 스케치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영역으로 들어와졌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에 있는 이런 이제 마우스 제스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으로 지나가시게 되면은 라인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치에 내가 원하는 스케치를 클릭을 해서 스케치 형태를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원의 센터에 맞춰서 제가 X축과 Y축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센터를 이용해서 제가 X축, 그 다음에 Y축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도가 이제 틀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요 선분과 제품의 외곽 라인은 평행이다라고 제가 지정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선분과 이쪽 선분은 항상 직각 수직이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X축, Y축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스케치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좌표계를 생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피처에 있는 제가 좌표계를 선택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의 중심 센터는 요 포인트고,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신 것처럼 X축은 이렇게 생성을 안 하고 지금 반대로 생성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X축은 31페이지에 보시는 위의 그림과 동일하게 좌표계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축은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 방향 뒤집기를 이용해서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생성을 완료를 했고요. 제가 이 스케치를 그린 이유는 좌표계를 참고하는 좌표계를 만들기 위해서 좌표계를 생성을 했죠. 그래서 좌표계를 만든 이유는 이 3D 퀵 프레스 언폴드 파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트랜스퍼 투 월드 CSYS라는 항목에서 이 좌표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좌표계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동할 바디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동할 바디는 이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바디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CSYS라는 항목에서는 요 좌표계를 내가 참고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블로운 피처 바디가 원점에 맞게끔 이 좌표계를 참고해서 원점에
갖다 붙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숨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스케치도 숨기고 좌표계도 숨겨서 컨트롤 1번 정면을 한번 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원하는 뷰대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제품 IGS나 스텝 파일, 파라솔리드 다양한 이런 공용 포맷을 받았을 때 원점이 틀어져 있을 경우 3D 퀵프레스에서 이런 트랜스퍼 투 월드 CSYS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좀 손쉽게 좀 내가 원하는 좌표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으시면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 번의 기능을 이용해서 좌표 제품을 옮기시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뷰대로 이제 좌표를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언폴드 파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요 모델링을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3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픽스면인 바닥면인 면을 이쪽 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과 동시에 똑같이 이제 t 값이 생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재질, 그 다음에 그 밴딩에 대한 파라미터 값들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K 팩터 값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한번 전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전개가 평평하게 다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밴딩이나 엠보 이런 버린 같은 경우들도 자동으로 전개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35페이지에 있는 그 자동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형상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5페이지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폴드이라는 파트 파일에서 제가 오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인식은 아니오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동일하게 전개를 피기 위해서 36페이지에 있는 전개 바닥면을 선택을 한 후에 제가 기본 디폴트 값을 두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설계자들이 제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UAR 폼에서 지금 사용자 정의에 맞춰서 구셋인지 엠보인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요 엠보 형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고 지금 UAR 폼이라고 지정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폼 형상을 제가 지정한 후에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시죠. 그래서 UAR 폼은 뭐 페이스면이 이제 턴면인지 버튼면인지 그 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AR 폼 들어온 그 UAR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전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턴면은 분홍색, 그 다음에 버튼면은 연두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빨간색 부분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된 부분은 톤면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톤면이다 라고 재지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형상들은 보텀면이다 라고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요 다음을 눌러서 요 지금 폼이라는 제품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요 가셋이라는 거를 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셋이라고 선택을 해서 아까 앞전에 했던 동일하게 요 형상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바운더리
면들을 선택을 하고 자동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선택이 되는 걸요. 그래서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아무런 경고 메시지 창 없이 이제 인식이 돼서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전개를 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완벽하게 전개가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요번 짝에서는 톱면인지 버터면인지 재지정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9페이지에 있는 제가 이제 39페이지에 있는 이제 파일을 오픈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기능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저 디파인으로 했던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픈을 해서 한번 따라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일 위치는 언폴딩이라는 폴드 안에 라이크 피처라는 이 파일 안에 이 파일을 핀처럼 생긴 것들을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오로 제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환경적인 게 프레스 쪽으로 전개가 되어 이제 전개가 완벽하게 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물음표로 언노 피처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3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저 디파인 피처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AR 라는 항목에 들어와서 제가 유저 디파인 피처라고 하나의 지정이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유저 디파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저 디파인으로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일일이 또 똑같이 이렇게 애드 추가해서 작업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이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는 유저 디파인으로 일일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일괄적으로 지금 공정이 배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스텝별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활성화하게 되면 이 공정에 맞게끔 형상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일일이 이제 요 세트 페이스에서 일일이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유저 디파인 피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생성이 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 1번 유저 디파인 피처에 맞게끔 요 나머지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생성이 되게끔 작업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 물음표가 떠 있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완료가 돼서 동일하게 지금 다 스텝별로 이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형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 설계자들이 손쉽게 전개 형상을 만들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41페이지에 있는 제가 이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1페이지에 있는 이제 다중 T 값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처 인식을 지정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1페이지나 42페이지에 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스케치 선분을 그려서 이 면을 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히스토리는 이제 면이 이제 분할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작업은 제가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이제 42페이지 이제 바닥에 있는 전개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폴드 파트를 이용을 해서 기준이 되는 요 바닥면을 선택하는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T 값이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디폴트 값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트 메탈 오브젝트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UAR,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먼저 제가 앞전에 했던 것처럼 버텀면인지 탑면인지 재지정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은 들어가서 항상 버텀면인지 탑면인지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서 탑면이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면을 이용을 해서 요 이제 단조가 쳐져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유저 디파인 피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하나 추가를 해서 유저 디파인이다 라고 해서 요 단조되어 있는 요 형상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버전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하나에 추가를 해서 요거는 이제 멀티 값을 가지고 있는 T 값이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 윗면과 바닥면을 다 동일하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정이 돼야 될 기준면인 요 단조가 없는 요 바닥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T 값이 인식하고 그거에 맞는 팩터 값을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고 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T 값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솔리드웍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서페이스 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케치면에다가 그 스케치를 그려서 이렇게 지금 세 점 코너 사각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스케치를 그린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치다라고 고정을 해서 이 서페이스 면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토글 버튼을 눌러서 다시 3D 퀵 프레스 환경으로 넘어오실 수 있고요. 그러면 유저 디파인 피처에서 세트 페이스에서 이쪽 면이 윗면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신 후에 요 지금 플랜지는 이쪽 면에 붙어야겠죠. 그래서 요 이제 이 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Send Look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 Send Look은 요 항상 요 서페이스 면에 따라가게끔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요 X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설계자가 원하는 위치를 포인트를 집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할 곳, 그래서 이렇게 서페이스를 이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6페이지에 있는 제가 이 꼬여있는 형상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언폴드 4번에 대해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DF 블렌치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피처 인식이 아니다라고 지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 화면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뷰를 한번 틀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 이제 전개를 P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이 이쪽 면과 그 다음에 T값 자동 인식을 하고 디폴트 값을 두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밴딩 값
값들을 이용해서 팩터 값을 확인한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 메탈 오브젝트에서 오른 클릭해서 여기서는 유저 디파인 피처라고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AR로 들어와서 추가를 해서 이제 유저 디파인 피처 요 꼬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래서 이렇게 스텝 0에서 활성화 하시게 되면은 이 면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전기를 피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7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동일하게 형상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요 위 상단에 있는 토글 버튼, 지금 3D 퀵 프레스의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토글 버튼을 눌러서 솔리드웍스 환경이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토글 버튼 눌러서 3D 퀵 프레스 환경, 다시 토글 버튼 눌러서 솔리드웍스 환경, 아니면은 이제 요 토글 버튼이 아닌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같이 눌렀을 때는 3D 퀵 프레스와 솔리드웍스가 한 번에 같이 표현이 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껐다가 켰다가 하는 이런 토글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4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이쪽 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면에 스케치를 들어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점 코너를 이용해서 이쪽 코너 점과 이쪽에 대해서 스케치를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사이즈는 지금 8mm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8mm라고 제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공면에 가시게 되면 평면 공면이라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공면을 여기서 작업을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180도 돌려서 동일하게 지금 4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요 반대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서페이스를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요 동일하게 세 점 코너를 이용해서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mm. 그 다음에 공면을 이용해서 평면 공면, 마찬가지로 공면을 만들어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솔리드웍스가 아닌 3D 퀵 프레스 쪽으로 토글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 페이스에서 지금 요 스텝 0에서 세트 페이스를 눌러서 요게 분홍색 면이고 이게 파란색 면이다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세트 0에서 지금 제가 요 엑스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이제 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폼을 이용을 해서 제가 앞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그래서 반대편 면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틀어져 있는 형상들도 꼬이는 형상대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페이스 면을 이용을 해서 엑스폼이라는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틀어져 있는 공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위치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에 있는 이제 이런 원통형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폴드 파트 5번이라는 요 예제 파일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를 이제 한번 제가 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를 피면은 항상 기준이 되는 평평한 바닥면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드가
그런 모드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를 사용하시려면은 어드밴스 요 모드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곡면에 대해서도 전개를 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면을 선택을 하고 기준이 되는 요 펌이 되어 있는 요 꼭지점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제 값들은 디폴트 값을 두고 확인을 두시게 되면은 이런 제품들도 쉽고 간편하게 전개를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센터로 해서 반반씩 나눠져 있는 원통에 대해서 이런 원통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밴딩을 하실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는 57페이지랑 58페이지에 있는 이 유저 디파인 피처를 이용을 해서 각 공정에 맞게끔 이 서페이스 면을 이용해서 공정에 맞게끔 지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이 기존에 있는 파트, 이 언폴드 3이라는 파트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처웍스는 아니오라고 제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58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스케치를 그려서 지금 이제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면을 잘라내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분할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전개서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눌러서 이제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을 하고 디폴트 값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공정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유저 디파인 피처라고 지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UAR이라는 항목에 들어와서 제가 피처를 유저 디파인 피처라고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동일하게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임 컬러를 이용해서 좀 사용하시면은 좀 선택 사항에 있어서도 좀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까지 더 선택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전개를 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개를 피게 되면은 지금 이제 58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형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가 파일을 하나 이제 곡면이 그려져 있는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임포트 시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의 피처에 지금 블로운 피처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시죠? 그래서 블로운 피처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하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블랭크 요 파일을 불러 오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서 뭐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서페이스 면이 바닥면이 불러와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곡면에 있는 옵셋 곡면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정을 위에 스티퍼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옵셋을 이용해서 곡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0에서 세트 페이스에서 요게 분홍색, 파란색에서 윗면, 아랫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서페이스 면을 또 불러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서페이스 면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피처에 불러온 피처를 이용해서 멀티 스텝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 스텝이 또 불러와진 형상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위에 스티퍼면 윗면이 불러와 드려졌네요. 그래서 바닥에 필요한 다이면을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서페이스 면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 곡면을 반대쪽 면인 요 바닥면 기준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지금 파이널 스텝에서 활성화한 후에 인서트 스텝에서 공정을 하나 스텝 1을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찬가지로 세트 페이스 이게 윗면이고 이게 바닥면이다 라고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정 블랭킹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파이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을
서페이스 만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시게 되면은 지금 61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블랭킹, 그 다음에 스텝 1, 파이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정을 멀티 공정을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3D 퀵폼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퀵폼은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제가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폴딩에 있는 이 폴더 안에 있는 3D 퀵폼이라는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XT 파일을 오픈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면이 이제 진단을 실행해서 이런 틈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영 처리에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모서리 표시 음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6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위에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뭐 기준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재질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정이 될 엣지 부분을 뭐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간편하게 전개작 해석 라인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t 값이나 스트레스 분포도 아니면은 이제 응력 분포도 이렇게 해석 데이터도 산출해 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 기능에 맞춰서 이제 3D 퀵폼도 지금 솔리드웍스 안에 완벽하게 에디인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D 퀵폼이라는 이제 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D 퀵폼이라는 그 피처 메이저 창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가 뿌리고자 하는 평면을 하나 지정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면에다가 요 스케치를 뿌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옵션 사항을 이용을 해서 이런 스케치가 그 외곽 전개장 라인이 꼬임 현상을 방지하는 이 옵션 체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1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펀치, 그래서 설계자가 이제 형상을 뿌리고자 하는 형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셀렉트 바디 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D 퀵폼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로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솔리드가 아닌 서페이스 면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재질을 부여하실 수도 있고, 3D 퀵폼에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규격에 맞는 재질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값은 사용자 정의에 맞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1t 값을 두고 디폴트 값을 두고 제가 이제 이 빨간색 형태의 형상을 피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크레이트 메쉬를 나누면서 지금 밑에 옵션을 사용을 해서 기본 메쉬 값을 선택을 한 후, 지금 보신 것처럼 밑에 옵션 체크를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가 나눠진 후에 지금 계산을 통해서 전개장 라인,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개장 라인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1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요 t 값에 대한 변형량,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응력 분포도 총 3가지의 기능을 좀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t 값을 누르게 되면은 어디가 살이 많이 뭉치는지, 어디가 살이 많이 빠지는지에 대한 그래픽적으로도 해석 데이터를 산출해 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히든을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았다가 스트레스 분포도 히든을 눌러서 다시 이제 응력 분포, 이렇게 해석 데이터 값을 보실 수 있는 3D 퀵폼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3D 퀵폼이라는 제품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3D 퀵폼에 대해서 다른
교육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딥드로잉 캘큘레이터라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 3D 퀵프레스를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요 시작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3D 퀵프레스 폴더 안에 딥드로잉 캘큘레이터라는 게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총 5단계의 형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드로잉, 그 다음에 각도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랜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랜지의 각도, 그 다음에 단이 젖어 있는 이런 드로잉 해서 캘큘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총 5단계에 걸쳐서 되어 있고, 이 값에 맞는 수치 값을 넣어 놓으시게 되면은 이 값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산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딥드로잉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내가 뿌리고자 생성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한 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을 누르게 되면은 총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총 5단계 블랭킹 0번서부터 최종 파이널 5단계까지 총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일로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솔리드웍스 안에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모델링이 각각에 맞게끔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드로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3D 퀵프레스 캘큘레이터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간편하게 그 형상 제품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안에 보시면은 총 공정에 맞게끔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드로잉의 이제 깊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 맞게끔 규격을 뭐 5공정에 갈 건지 아니면 4공정에 갈 건지 스테이지를 재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저희 3D 퀵프레스 1장서부터 2장까지 전개, 오토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3장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